막 10만 원, 20만 원 하는 전자책도 있더라고요. 이 전자책이라는 게 비싼 값에도 팔리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전자책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굳이 잘 써서 판매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또 자료들을 수집해서 올려서 판매하는, 일단 크몬 기준으로는 20페이지 이상이면은 전자책을 등록할 수 있어요. A4 용지. A4 용지 20페이지 이상이면 크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수익도 가능한데요. 재능 마켓 플랫폼,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 대형 서점에 등록한 전자책은 구매한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요즘 온라인 사업과 컨텐츠, 전자책 부업에 관심 많으신 분 많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제 영상에 출연하셨던 남창영 작가님께서 이번에는 돈이 되는 글쓰기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 글이 어떻게 돈이 되는가,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사업과 콘텐츠, 전자책과 책을 통해서 수익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작가 남찬영입니다. 전자책은 2020년부터 쓰게 되었는데요. 현재 전자책을 13권 쓰고 종이책을 2권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책들은 읽는 삶에서 실천하는 삶, 돈을 버는 삶을 원하는 분들께 좋은 안내서입니다. 이번에 돈이 되는 글쓰기의 힘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사업과 콘텐츠, 전자책 판매에서 종이책 출간까지의 방법을 직접 시도하고 체득해서 이 책에 다 담았습니다. 네. 진짜 작가님께서 무려 이제 13권의 전자책과 종이책 2권을 출간하셨어요. 정말 그 어느 작가님보다도 많은 책을 쓰시지 않나 싶은데, 아마 이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고 또 이 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대한민국에서 글을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는 3가지인데요. 첫째는 전자책 판매입니다. 자신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소책자에 담아서 재능 마켓 플랫폼, 그리고 오픈 마켓, 그리고 대형 서점에 유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SNS 수익화인데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쇼폼 영상,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글을 연재해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또 이것을 상품 판매, 협찬, 책 출간, 강의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이책 출간이죠. 전자책과 콘텐츠를 확장해서 종이책을 출간하게 되면 인쇄 수익을 얻게 되고 또 작가로서의 권위도 가지게 됩니다. 요즘은 SNS에 쇼폼 영상이 대세잖아요. 근데 영상에도 텍스트와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폼 영상으로 최대한 홍보하고 수익형 모델인 글로써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가 있다면 쇼폼 영상으로 최대한 알리고 또 수익형 모델인 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브랜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글을 써서 책을 내서 인세를 벌고 그 책을 낸 걸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거를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이번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종이책도 종이책대로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전자책 쓰기를 추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좀 전자책이 좀 더 좋을까요? 일단 전자책은 판매가 빨리 되고 수익률이 높아요. 저는 전자책을 쓰자마자 또 등록하자마자 판매가 되는 경험을 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 사업하면은 온라인 판매에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은 일탁 판매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고 물건을 보내고 반품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전자책 판매를 직접 해보니까 이것은 무재고 무자본 또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또 향상시킬 수 있고 실력을 가다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화 수익도 가능한데요. 재능 마켓 플랫폼,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 대형 서점에 등록한 전자책은 구매한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바일 기기의 사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컨텐츠와 글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또 삶은 복잡하고 또 어려워서 노하우와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적게 일하고 크게 성취할 수가 있어요. 잘 판매되는 전자책은 수십만 원에 이르기까지 판매되고 있고 또 강의, 협찬, 유튜브, 종이책 출간까지의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처음 이제 막 글을 쓰거나 이제 막 글쓰기를 해보려는 사람들은 이 전자책과 종이책의 차이도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좀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이 13권의 전자책을 써보고 또 종이책을 2권 출간해 보시니까 이 전자책과 종이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전자책은 소책자이기 때문에
고객의 문제를 즉각 해결해주는 핵심만 담고 있어요. 빠르게 제작이 가능하고 파일이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죠. 또 재고에 부담이 없고 작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판매할 수 있어요. 반면에 종이책은 제작 과정이 길고 어렵지만 작가로서의 브랜드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의 계약, 작업, 컨펌을 통해서 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초보 작가가 종이책을 출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자책과 콘텐츠를 통해서 인지도를 넓힌 다음에 종이책을 출간하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자책을 보면은 이제 종이책은 사실 이제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뭐 원가라는 게 이제 뭐 일단 종이가 필요하고 또 잉크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이책은 상품이니까 재고를 쌓아둘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책은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파일 딱 한 개이기도 하고 뭐 종이가 필요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는 전자책이 막 종이책처럼 종이책은 요즘 막 2만 원 얼마 하잖아요. 전자책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물론 저렴한 책도 있지만 막 10만 원, 20만 원 하는 전자책도 있더라고요. 이 전자책이라는 게 비싼 값에도 팔리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전자책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고객의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작아도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는 거죠. 사실 누구나 아는 방법은 가치가 떨어지죠. 하지만 직접 시도하고 성공한 방법은 도움이 됩니다. 노하우를 글로 정리해서 상품화한 것이 전자책인데요. 판매가 되고 좋은 상품평을 받으면 그때 가격을 올려도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저가로 판매를 해요. 하지만 판매가 되고 인정을 받게 되면 가격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나중에 인기 있는 전자책은 그만큼 비싸게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책은 이제 저도 보지만 막 2000년대 초반에 막 나온 책들 보면은 막 책값이 막 진짜 13,000원, 12,000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책이 되게 비싸게 느껴졌는데 지금 이제 2026년이잖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 싼 거예요, 책값이. 근데 이제 전자책은 이게 내가 처음에는 1,000원에 팔았다가 사람들이 막 사서 인기가 막 높아지면은 내가 이거를 막 3만 원, 5만 원 이 가격을 내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자책을 이제 쓸 때 대체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써야 될까? 이 고민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좀 추천하는 이 전자책 주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추천하는 큰 주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돈, 건강, 인간관계의 주제를 추천합니다. 또는 이 세 가지를 연계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또 좋죠. 사람들의 욕망과 결핍을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신만의 돈 번 방법, 그리고 다이어트와 건강한 몸을 원하는 분들에게 건강관리운동법, 그리고 연애 상담, 그리고 재회 상담 같은 것들은 인기 있는 콘텐츠입니다. 또 좋은 전자책은 자신이 직접 해결한 문제, 이것이 좋은 전자책의 주제인데요. 독자의 결핍과 욕망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한 나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주제를 세분화할 수 있고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요. 키워드 도구 사이트들이나 또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블루오션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도구 사이트와 또 자세한 방법은 제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돈, 건강, 인간관계는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담아서 전자책을 쓴다면은 이 책은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요와 인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또 나만의 뭔가 특별한 문제 해결 경험 이게 있으면은 이 주제 역시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충분히 비싼 값에 살 의지와 의사가 있더라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쓰는 거는 요즘에 뭐 어떻게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짝사랑과 뭔가 연애를 하게 됐다. 그럼 이제 연애에 대한 책을 쓰겠죠. 짝사랑과 어떻게 하면 연애할 수 있을까? 썼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종이책도 그렇고 이게 좀 난 되게 열심히 해서 썼는데 이게 어떻게 좀 잘 팔려야 나도 좀 보람도 있고 수익이 생기는데 이게 잘 안 팔리니까 사실 좀 힘이 빠지고 이런 거잖아요. 좀 작가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전자책을 좀 잘 파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기획과 제목이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로 전자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 잘 되는 곳에 등록해야 돼요. 재능마켓 플랫폼인 크몬과 타리,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일단 잘 팔리고요. 또 유페이퍼를 통해서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 예스24, 또 알라딘 등이 판매가 되는데 요즘 그 대형 서점에서도 수익형 전자책이 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거기도 한번 공략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등록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하고 쉬운 것도 있고 까다로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등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 자동으로 돈을 얻고 그리고 비용이 없고 재고 부담 없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유페이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유페이퍼라는 거는 내가 글을 유페이퍼에 올려놓으면 얘가 알아서 교보나 뭐 알란에 이렇게 뿌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유페이퍼 사이트는 전자책 오픈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페이퍼에 먼저 전자책을 등록하고 제휴업체가 있어요. 그 제휴업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 AS24, 알라딘, 또 그 외에 뭐 밀리의 서재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제휴업체에 똑같이 판매를 하겠다라고 클릭을 하기만 하면 그 대형 업체에 대형 서점에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페이퍼를 이용하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 이름이 뭔가 교보문고나 뭐 예스24나 이런데 내 책이 검색되고 내 이름이 검색되는 걸 원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이 유페이퍼에 내가 이제 올려놓고 이제 그 선택상에 클릭을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다 등록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대형 서점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책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자책 판매를 좀 지속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을까요? 네. 처음 전자책을 판매할 때는 좋은 상품평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님도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상품평 보고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긍정적인 구매 후기는 구매 결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상품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 대비 좋은 내용으로 전자책을 쓰시고요. 평점이 매겨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을 올려도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상품이 잘 팔린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매 건수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좋은 리뷰와 상품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책 판매를 지속할 수 있는 판매 노하우가 한 10가지 정도 제 책에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는 클릭을 부르는 제목과 썸네일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노하우와 문제 해결 중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SNS 홍보를 통해서 강렬한 반응을 유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리뷰와 상품평이 달리면 좋죠. 마지막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사실 책을 쓰는 목적이 나의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나의 브랜딩을 만들고 이것을 뭔가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문성을 좀 돋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자책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전자책은 작가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작은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전자책의 내용을 블로그에 나눠서 포스팅해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쇼츠, 릴스로 최대한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쇼폼으로 홍보하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또 틱톡을 통해서 홍보 창구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쇼폼으로 홍보해서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블로그로 유입시키거나 상품 판매, 책 판매 링크로 경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케팅 퍼널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쇼폼에서 블로그, 상품 판매, 책 판매로 이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역으로 마케팅 하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이제 SNS를 가지고 이 전자책을 홍보하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책만 쓴다고 해서 저절로 팔리고 그런 시대는 아니더라고요. 쇼폼으로 최대한 홍보하고 또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책 판매 링크로 유입시키는 방향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떤 SNS에 내가 콘텐츠 올렸을 때 가장 그 구매 전환이 높은가요? 일단은 인스타그램이 가장 좋고요. 아무래도 유입자 수가 많고 또 인스타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인스타그램은 프로필 밑에 링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폼 영상 또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 릴스 영상을 찍으면서 이 방법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블로그로 유입되신 분들이 전자책을 구매하고 종이책을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전자책이 진짜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전자책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어디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장애물은 완벽주의와 두려움인데요. 책은 대단한 사람이 써야 된다는 생각과 또 멋진 문장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책으로 사람을 돕고 돈도 벌고 나의 삶도 발전된다. 저는 이 재미로 책을 쓰고 또 전자책을 만드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유익을 주고 돈을 벌고 또 그리고 성장과 성숙에 있는 바로 이런 작업들이 자신한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자책은 분량이 적어서 빨리 완료할 수 있고
또 쓰고 난 다음에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써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자신의 경험을 적다 보면은 내용을 충분히 적을 수 있어요. 화려한 문장보다 정보 전달이 전자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책을 써서 대단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전자책의 분량이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대략적으로 뭐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크몬 기준으로는 20페이지 이상이면은 전자책을 등록할 수 있어요. A4 용지. A4 용지 20페이지 이상이면 크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제 20페이지는 써야 된다. 20페이지 쓰면은 전자책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는 거죠. 팔리는 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이 팔리는 글을 쓰는 작가님만의 노하우도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성적일 때보다 감정적일 때 큰 행동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를 잘 이용해서 사람들의 욕망과 결핍을 채워주고 사회적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글을 녹여내는 거죠. 독자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후킹 작업, 그리고 퀄리티 있는 본문 내용, 그리고 독자를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콜 투 액션 구조가 좋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사업을 할 때는 언제나 열정이 중요합니다. 10대의 어린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인기를 얻는 것은 그들의 열정, 에너지, 또 감각과 빠른 실행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책으로 쉽게 시작해서 수정하고 완벽해진다면 SNS 콘텐츠와 전자책, 종이책에서도 성공을 이루실 겁니다. 그 전자책이 정말 뭐 분량도 좀 적게 써도 되고 가격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뭐 아까 이제 세 가지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뭐 리스크가 없고 재고가 없고 자본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로망은 여전히 종이책을 좀 쓰고 싶다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자책으로 시작해서 종이책을 출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자책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시작해서 커리어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이책도 출간하길 바라는데요. 전자책은 A4 용지 20페이지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지만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230페이지 이상 써야지 한 권을 집필할 수 있어요. 양이 방대하고 지식과 근거, 또 지혜가 들어가죠. 또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힘든 만큼 원고가 완성이 된다면 작가의 프로필과 원고를 출판사 메일에 보내는 투고 작업이 필요합니다. 출판사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교정 작업 끝에 출간이 되어서 대형 서점에 판매가 되겠죠. 하지만 초보 작가에게는 그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과 SNS 콘텐츠를 통해서 자신의 인지도를 넓혀가면서 종이책을 출간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 어떤 전자책을 쓰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독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책들은 좀 소개할 만한 책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이제 온라인 사업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쿠팡 판매 노하우에 관련된 전자책을 제일 먼저 썼어요. 그 전자책이 등록하자마자 판매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또 코로나 시대였기도 하고 또 온라인 사업과 부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또 제가 거래하고 판매한 도매 사이트 소개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전자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굳이 잘 써서 판매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또 자료들을 수집해서 올려서 판매하는 그런 전자책인데요. 그런 전자책도 굉장히 잘 팔리니까 꼭 문장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모아서 한번 재능 마켓 플랫폼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쿠팡 판매 노하우 책이 이제 올리자마자 팔렸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대중들이 그 당시에 그냥 원했던 책이기 때문에 뭐 내가 크게 뭐 마케팅 활동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서 그것을 이제 뭐 그런 사례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이 전자책 판매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전자책으로 이제 글을 써서 책을 내고 이제 '내가 돈을 벌겠다.' 이제 이거는 충분히 이제 알았는데 혹시 뭐 전자책 말고도 내가 글로써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전부터 그랬지만 블로그로 수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블로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고 또 자신을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붙여서 달러를 벌 수 있죠.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애드센스 광고 승인을 받는 게 조금 어렵지만 한번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엔 글을 적고 광고를 중간중간 집어넣어서 광고 수익을 버는 방법이 있고요. 또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은 적지만 아무래도 국내 최대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자신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은 추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 블로그는 사실 그래도 다른 SNS보다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할 거냐 이제 뭐 티스토리죠? 우리나라에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할 거냐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걸 더 추천을 하시나요? 저는 시간이 있다면 두 개 다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글을 많이 쓸 때는 두 군데의 블로그에 내용을 좀 달리해가지고 이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또 네이버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또 수익이 발생하고 또 이쪽에서는 홍보가 되는 그런 이중 효과를 좀 누렸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또 여력이 되신다면 두 군데를 다 한번 해보시고 또 본인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한 곳을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를 다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같은 글을 두 군데 똑같이 올려도 되나요? 최대한 주제를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성장하는 방법에 관련된 글들을 많이 올렸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 그 전자책 홍보, 글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포스팅을 많이 했습니다. 작가님께서도 이제 SNS를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뭐 어떤 거 하고 계신가요? 저는 유튜브에서 작가의 통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통찰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과 네이버에서는 남찬영 작가를 검색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 가면 뭐 어떤 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심리학 글쓰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또 뭐 사업에 관련된 글, 그리고 건강, 또 연애, 비즈니스에 관련된 글들을 올리니까 약간의 반응이 오더라고요. 네. 전자책을 좀 쓰고자 하는 분들이 작가님 유튜브를 보면은 조금 이제 배울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뭐 책을 출간하고 싶으신 분들, 또 그리고 원고는 완성됐는데 출간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책에 출판사 메일 리스트가 있고 또 출판사 연락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저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책을 내고 싶은 초보 작가분들이 이제 투고를 하고 싶어도 이 생각보다 이 투고하기가 어려워요. 그 투고 이메일 찾기가 생각보다 이제 어려워서 사실 그걸 몰라서라도 내가 투고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가님께서 이번 책에 그것을 싹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그거를 뭐 몇십만 원에 그 리스트를 파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자료들을 리스트를 모아서 전자책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뭐 좋은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리스트업해서 판매해 보시길 바래요. 그게 바로 전자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글쓰기는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작업입니다. 근데 글쓰기는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일단 시작하고 세상에 내놓는 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에요. 항상 좋은 습관을 만들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이 되는 글쓰기의 힘의 저자 남찬영 작가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